안정배 선생님께서. 안정배.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고 위헌적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일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나 또는 그 대법원 판결 이전에 다른 내용을 갖고 있던 판결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당시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를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때도 발의했지만 이번 22대 때도 다시 한번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영표 긴급조치 사람들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민호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특별법 추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조봉훈 동학천교도 광주교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범구 선생님, 최용호 선생님, 안정배 선생님 참석해 주셨고요.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님, 김명식 긴급조치 사람들 이사님,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에서는요, 민병덕 의원님과 이성윤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법사위원이시자 당사자이시기도 한 박지원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지 발언으로 이부영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긴급조치라는 말을 들은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72년에 유신헌법이 유신독재가 시작이 되고 이어서 긴급조치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그에 따른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뒤처진 사회에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114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그 피해자의 일원으로서 먼저 구제를 받은 게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가 이번에 그걸 해결하게 됐습니다. 정말 14분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피해 당사자분 두 분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음에 양민호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30일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그래서 긴급조치 구호 발령으로 입은 손해에 국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에 사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국가를 상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패소를 하고 패소를 거듭해 왔는데 바로 2년 전 8월 30일에 이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에 의해서
긴급조치 그 피해자들은 전부 다 이제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0일 이전에 재판받아서 전부 다 패소를 했어요. 이분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패소를 한 사람들은 이미 3심을 거쳤기 때문에 안 된다,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걸 올렸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질 않고 지금 22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로 합법적 권리인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 청구권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권리가 이번 기회에 원상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급조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 양민호입니다. 올해가 긴급조치 1호가 발효된 지 1974년이니까 올해가 꼭 50주년이 됩니다. 이 오랫동안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게 참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2010년도에 긴급조치 재심 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민변 변호사님과 김영태 변호사님의 노력들 덕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순조롭게 이제 그 형사 재심은 다 이루어졌는데 국가 책임이 없다고 회귀한 판결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게 됐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참 사실 이런 형사에서 재심 판결이 났는데 민사 국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지 않고 참 너무 부끄러운 우리 역사다. 만약 이걸 해결 못하면은 참 우리가 참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책임이 우선 크고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께서도 1년만 일찍 그거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더라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재심 특별법도 그때 통과가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와 여당은 협조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안 되면은 민주당이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꼭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 법의 소관상임위 소속이시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 당사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일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또 일부는 아직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잠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크게 반성하고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혁당 문제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부영 이사장님과 김영태 변호사들의 독촉으로 다 해결됐지만은 아직도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 후배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또 오늘날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민병덕 의원님과 이성윤 의원님께서 나누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월 30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된 지 꼭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조국 혁신당 당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하여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모든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114명이 공동 발의로 8월 30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긴급조치가 유연, 무효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긴급조치 9회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정부의 대책도 국회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그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재심의 특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일부 대법관의 개별 의견이지만 판결문에는 긴급조치 입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르더라도 50년 전 국회 역시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라도 국회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심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강력히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전과자의 낙인을 지고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을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으로 이제는 법 제정을 합시다. 8월 30일 발의 예정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동참하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긴급조치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일동.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